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숙입니다. 앞에서 우리 연사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제가 넋을 놓고 듣고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유한킴벌레에 근무하고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직장생활 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987년에 저희 유한킴벌레 첫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소통 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창조성과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졌던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창조의 시작이 소통인데, 그렇죠. 유한킴벌레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고 이게 일하기도 좋고 하는데 이런 성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소통하고 또 그 노하우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었고요. 실제로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최근 3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여성을 해방시켜주는가? 저게 1970년에 나온 저희 회사의 광고거든요. 여기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19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되돌아가 보시면 그 세월에는 여성들이 저렇게 바지를 입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커다란 그 천기저귀를 갖다가 막 접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유한킴벌레가 처음 누가 해방을 시켜주는가, 여성을 해방시켜주는 저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저것이 사회와의 유한킴벌레의 첫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제품들이 사실은 그 화장실용 화장지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없었던 제품,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그렇죠. 부드러운 화장지가 없어서 그 원력 같은 거 주잖아요. 금은방에서. 그럼 그거 걸어놨다가 그렇죠. 끄떡끄떡 내서 막 구겨가지고 가거나 뭐 이렇게 썼던 그리고 헌 잡지들을 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저희 회사의 제품을 쓰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제품들이 너무 안 팔렸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1914년에 저희가 뽀삐라고 하는 제품을 내면서 광고를 냈는데요. 어떤 광고를 냈냐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라고 하는 광고를 냈대요. 이것도 사회와의 소통인데요. 사람들이 왜 그 화장지를 안 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화장지다 보니까 그거를 장롱 속에다 집어넣고 가족들에게 안 쓰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펑펑 써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광고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리고 화장실에서 근무를 명함. 이게 저희의 1914년의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제품으로 설득했던 시절이 있었던 게 유한킴벌레였고 그래서 유한킴벌레를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위생에 있어서의 설득을 했던 그런 회사. 그리고 개척적인 회사. 그리고 보통 이제 화장실용 화장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과거에 말씀하실 때 처가와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 푸세식 화장실에 가는 꿈을 꿔요. 너무 끔찍한 그 꿈인데 그 꿈이 글쎄요. 70년대 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꿈이 지금도 가끔 굉장히 심란한 날은 그런 꿈을 꾸거든요. 얼마나 그 화장실이 심란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사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반포며 압구정동이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게 화장실이 방 안쪽으로 가장 편안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 게 저 화장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여한 제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지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다 쓰는 그런 화장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제품 하나도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설득할 때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도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다른 변화가 생기겠죠. 오늘 그 주제가 창의융합 콘서트라고 하는 제목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창의융합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기 제가 적어놨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은? 왜 창의융합을 그 말을 보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안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면접을 할 때 창의적인 사람을 뽑으려면 저런 질문을 하면 면접관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답할까? 그래서 가끔 긴장을 하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답하지? 그런데 그 옛날에 그렇게 유명했던 저 말이 어떻게 정의가 됐었을까?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막 눌러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쳐보시면 인터넷에 수많은 답이 달려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거는 그렇죠. 냉장고에 문을 연다. 그렇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을 닫는다. 그렇죠. 아주 단순한 그래서 맞아 그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그 창의 융합이라고 하는 말에서 생각을 해냈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코끼리는 코끼리고 냉장고는 냉장고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의 사이즈는 늘 일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코끼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냉장고에 그 코끼리를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면 그렇죠. 냉장고를 코끼리만큼 크게 만들든지 그렇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두 번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저희 이여령 선생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굉장히 창조성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지 그게 창조성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마리 토끼 요즘은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이를 때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 그쵸. 우리 옛날에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그나마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두 마리 잡으려다 다 놓친다. 이런 게 저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또 인터넷에 눌러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 꼭 한 사람만 뛸 필요 없다. 여럿이 뛰어가서 잡아내면 된다. 그렇죠? 그렇구나. 생각을 바꾸면 왜 우리 토끼를 두 마리를 잡는 거에 있어서 꼭 한 마리만 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만 가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 회사의 물건을 그죠?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100개의 물건을 10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 1000개의 물건을 만들려면 몇 사람이 필요하냐?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래 100개의 물건을 10사람이 만들었으면 1000개의 물건이면 100사람이 만들어야지.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조직에서의 그거는 100개의 물건을 10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1000개의 물건을 10사람이 만들어요. 세상은 변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 속의 변화 속에서 뭔가 그죠 다른 생각들, 다른 결합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풋이 들어가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우리의 이 멋있는 창의 융합이라고 한 이 부분이 아마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다른 해법을 제안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1910년부터 생각해서 이 긴 세월 동안에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이맘때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쯤에 있나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1970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이제 2010년을 넘어서 202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마 세월이 지났을 때 이 많은 세월 속에서 이게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속에서 우리가 기업이 생겼던 거는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1970년이고 다른 기업이 생겼던 것도 불과 1950년 전쟁 이전에 생겼던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항상 있는 거고 많은 대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지만 그러나 불과 한국에서의 기업의 역사라는 것, 조직의 역사라는 건 아주 짧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은 변한다는 거고 그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나갈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숫자를 한번 쭉 나열하면서 나는 이때쯤 살아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 변하는 속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주어진 시대에 잘 소통하고 뭔가를 배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쳐봤고요. 사실은 또 하나 쳤던 게 뭐냐면 저희 회사가 지난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에서 2010년에 또 새로운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이 얘기들을 하려고 이걸 그렸어요. 그리고 요즘 하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밀한 걸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가져왔을까라고 개심해할지도 몰라요. 너무 작은 것이라서. 근데 혼자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자꾸 자본주의 1.0 시대, 2.0 시대, 그쵸? 지금은 자본주의 5.0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걸 정리하면서 자본주의 4.0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웹 기반도 이제는 웹이 3.0, 4.0 시대로 왔대요. 그쵸? 여기에서 각각의 시대적인 표상들이 있어요. 상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저희가, 그쵸? 힘들겠죠. 저희가 변화해 나가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시대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무엇을 취해야지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자본주의 4.0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양극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움도 많지만 그것들에 있어서 이 기술적인 진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런 솔루션이 어떻게 융합되면 지금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가져왔던
정말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 너무나 세계 최고인데 생산성 낮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이런 변화들이 주상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 부분이고 밑에는 그런데 녹색 성장이라든지 이것들이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정말 생산과 소비는 많아지는데 불구하고 환경 보호를 줄이려고 하는 게 글로벌 정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참 이질적이죠. 늘어나는데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생각해낸 건 뭐냐면 저탄소 녹색 성장해서 녹색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죠. 인터넷 환경과 결합하기 시작한 거죠. 환경에 당면한 문제들을 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사람들의 소통의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스마트 워크와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가족 친화라고 하는 저출산 시대에 너무나 일이 많아서 애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근무의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근무 방식들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가족 속에서 그렇죠. 유연한 어느 장소에서나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유연하게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항상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고정화된 것들이 아니라 또 점심은 12시에서 꼭 1시에 먹어야 되는 그 누군가가 정했던 법이 그리 오래전에 정해진 법이 아닌데 우리가 받아놓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죠.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옛날의 방식대로 살면 새로운 여지, 여분 변화 이런 것들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새로운 근무 방식인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바로 컨텐츠와 시스템과 소통, 협업 이게 돼야지만이 이런 너무나 과도한 사회 속에서 힘들게 많은 노동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전락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서 창의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와 융합, 창의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시대가 갑자기 이 얘기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쉬운 예로 더 이상 중국의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강도 높은 노동 시간에 더 이상 창의적인 것들이 안 나오는데 그것과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시간에 더 지금보다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은 이제는 그렇죠. 고부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경쟁이 필요한 시대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콘텐츠 우리 그렇죠. 한류 바람에 있어서 걷어오는 이 콘텐츠와 시스템과 이것들을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창의성을 만드는 하나의 가능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미 우리 사회는 여기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유한 킴벌리에서 왔다고 했는데 유한 킴벌리 소개해야 되겠죠. 유한 킴벌리는 1970년에 만들어졌고요. 저희 합작사가 있는데 킴벌 크라크라고 하는 회사는 남북전쟁 때 만들어졌대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유한 양행, 유일한 박사 존경하는 굉장히 경제인으로서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1820년대 유한 양행이 만들어졌어요. 둘 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죠. 이 회사가 결합돼서 유한 킴벌리가 1970년에 만들어졌고 유한 킴벌리는 1970년에 만들어져서 2012년 지난 40년 동안 엄청나게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저희 가끔 그러거든. 저희는 공기장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스마트폰 몇 개만 이렇게 하면 그죠 그 가격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큰 화장지를 또 메고 가서 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창고에 보관해야 되니까 또 올라가서 창고도 제일 또 어려운 곳에다 두잖아요. 싼 창고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뒀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진열하고 그래도 한 차 가득해도 그쵸 몇 개만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참 기특한 회사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조를 했다는 게 참 저도 기특하죠. 물론 화장지만 갖고 한 건 아닙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런데 재미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회사에 자랑을 하려고 일조를 했다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40년 동안 힘써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일조를 만들었는데 2010년에 비전을 세웠어요. 어떤 비전을 세웠냐면 야 우리 2020년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도 바꿨어요. 인간 존중에서 인간 존중은 기본이고 도전과 창의라고 하는 왜 바꿨냐면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일조를 했는데 앞으로의 10년 동안에 야심차게도 5조를 하겠다는 계획을 탁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일한 우리가 모두가 그 인원수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인풋이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저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뭔가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그렇죠.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뭔가 방법이 달라져야지. 지금도 열심히 일한 게 일한 거서 겨우 그렇죠. 근데 그럼 사람들이
도전과 창의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도전과 창의를 위해서, 그러면 도전과 창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냐? 어제 일했던 것보다 배로 많이 일해라. 설득이 안 되죠. 그렇죠? 양이 질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실도 이러한 사무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무실은 저희가 1990년에 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총무팀장님이 승진을 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이렇게 조밀하게 효율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니. 그리고 재밌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오피스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저희 상사들이 뒤로 쫙 앉아가지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뒤통수에서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시대였는데 얼마나 소망했던 내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뭐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서 잠도 자고 여기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신발도 여러 개 있고요. 그렇죠? 간식도 있고 정말 가족 사진도 있고 꼭 집에 안 들어가도 될 아주 좋은 공간이죠. 그렇죠? 술 먹고 와도 엎드려서 잠시 자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희망사항들이 발현된 게 1990년이었고 너도 나도 우리가 이 칸막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칸막이가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칸막이에서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얘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의사결혼을 해야지, 그래야지 변화가 되는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장벽이 많은 거예요. 공간적 장벽이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바로 시각적으로 꽉 막혀 있는, 그리고 이 엄청나게 시원해요. 여기 굉장히 시원한데 사람들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회사 돈을 들여서 저렇게 몇백 개의 선풍기를 사가지고 계속 돌려요. 새벽같이도 돌려요.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아, 너무 불편하다. 아무도 불편하겠네. 이런 오피스,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그렇죠. 제가 아주 심각한 오피스를, 그래서 이런 곳에 사람들이 서로 등을 보면서 일해야 되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뭔가 이 칸막이를 좀 낮추면 안 되냐. 그래서 2010년에 저희 이제 새로운 지금 현재 최고박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CEO가 취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칸막이를 20cm 아니면 10cm만 하면 어때요? 조금만 낮추면 안 될까요? 낮춰요? 글쎄요. 안 낮춰도 괜찮은데 왜 낮출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칸막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작업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무실의 공간의 변화를 소통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도전과 창의를 하기 위해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자리가 없어진대. 그 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였냐면요. 변동자석제를 실시하겠다고 회사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 생각은 돈을 전략하려고 저렇게 하나? 아니면 변동자석제는 100명 있으면 80명만 자리를 만들고 20명의 자리를 안 만드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지. 왜? 도대체 우리를 나가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저도 전통적으로 어디 휴가를 가려면 농담으로 저희 상사가 그랬거든요. 갔다 와. 근데 자리 치워놓게. 자리가 없다라는 거 정말 심각하죠. 거기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데나 가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안 되죠. 왜? 전화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모든 사무실에는 전화기가 다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 갔을 때 끈 있는 전화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미 끈이 없어도 되는 IT가 발달해서 이제는 끈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지금 저희 전화는 저희 스마트폰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면 사무실에 있는 전화가 그대로 걸려오고 개인 전화도 그 전화에서 걸려와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사원들한테 신입사원들한테 하는 게 전화 좀 잘 받아라. 그래서 전화 여기에다 해가지고 막 쓰잖아요, 맨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받아야지. 그게 일 잘하는 거야. 라는 게 교육이었어요. 왜냐하면 전화겠고 그 다음에 외출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남전화를 받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화기가 자기의 책상에 없어지는 것, 끈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마치 내가 회사로부터 끈이 끊기는 것 같은 어려움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통을 하기도 전에 이미 공간적 변화에서 사람들이 그 불안감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뭔가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랬죠. 소통이란 배려이자 경청이고 겸손이 필요하다.
뭔가 이 변화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 CEO가 저한테 요청했던 건 뭐냐면 저희 팀 TF에다 요청했던 건 뭐냐면 배려해 주십시오. 충분히 배려해 주십시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배려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고 배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오피스가 그렇게 화려한 오피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임대한 공간을 본사 공간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생각이 지저분해도 돼. 우리 언젠가 이거 팔고 좋은 사옥 지어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한 게 몇십 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이사 갈 때 저거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게 몇십억인데 그걸 왜 헛돈 써? 그냥 이대로 살자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느낌은 뭐냐면 회사가 나에게 소통할 때 별로 대접받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회사는 정말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기업 문화도 좋고 많은 거에 대한 여성 친화적이고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공간이 주는 느낌은 나에게 뭔가 존중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고정관념을 깨고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다시 할 때 사람들에게 회사가 패러다임을 바꿨을 때 사원들도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온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야 남들도 다 그렇게 가니까 가자라고 했던 게 아니고 소통에 있어서는 우리가 윽박지르는 게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을 했냐면 아주 단순한 일을 했어요. 2주에 걸쳐서 매 시간마다 그 사람의 자리 모든 전 사원의 좌석을 갖다가 체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있나 없나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해서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건 불과 사원들의 좌석들은 47에서 많아야 59%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외에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싼 곳은 늘 부족하다고 그러고 뭘 지저분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회의실도 부족하다 이런데 사람들의 자리는 그만큼에서는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갔어요. 이렇다. 근데 이 자리에 이 수백 개의 자리 속에 너의 자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내 자리를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겠구나.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맞아. 나 외출도 하고 출장도 가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런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려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그렇죠.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바로 사람들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지만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사실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뭔가를 알려줄 노력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쵸 칸막이를 내리고 더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 얼굴이 다 보여지니까 그쵸 그리고 혁신과 창의 일과 삶 아까 굉장히 이런 요소들을 합해서 새로운 오피스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변동자숙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효율적 공간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프리전 시스템으로 군의 전화에 선 있는 전화기를 없애고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만드는 이런 변화들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색깔이 이런 색깔, 그렇죠. 제가 입었던 색깔처럼 늘 오피스는 늘 고동색에, 그렇죠. 청색에 왜 그런지 아세요? 리더들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업체에서 정말 잘 만들 수 있는데 디자인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 야 이거 좀 이상해. 그러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모든 오피스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색깔을 바꿔야 되는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색깔을 시도해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에 어떤 게 잘 맞는지 자기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냥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와서 보는 사무실은 늘 회색이고 아니면 청색이고 이것밖에는 그쵸 인생에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꽃 피는 밖에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이거 놀러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바꿈으로써 그리고 회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저희 생활용품 회사거든요. 사람들이 생명이면 어떡하게 됐어요. 더 많은 색깔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세련된 많은 것들을 전달할 때 회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거였고요. 단순히 뭐 공간만이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 문화나 ICT 솔루션을 이용해서 제도를 바꾸고 하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하나. 그래서 과거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그냥 공간일 뿐인데 공간 자체의 변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소통을 만들어내고 그 소통을 만들어내는 데 기반한 게 바로 ICT라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을 해줬죠. 우리 아까 봤죠. 웹 3.0과 4.0 시대 그 많은 변화들을 담아낼 때 사람들도 변화하지 어떻게 그냥 변화하라고 한다고 변화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공간이 이 소통의 방식이 변화하는데 공간과 행동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 소통의 방식이 문화와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소통의 방식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늘 대면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복사물을 이렇게 가지고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오피스를 만들면서 쓰레기통을 없앴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프린트를 하지 않아요. 프린트도 불편하게 하나만 했더니 더 이상 뭐로 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좀 써라. 온라인을 많이 활용해라. 이랬는데 사람들이 다 상사한테 보고하고 모든 상사도 종이 가져오지 마. 복사물 가져오지 마. 전부 다 그걸로 소통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략된 시간만큼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칸막이가 없어진 것이 다 열려진 이런 오피스가 만들어졌고요. 좀 더 이런 열린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 워크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공간들을 축전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소통 아까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침 우리 또 선생님께서 표현을 해주셔서 시각적인 거 그냥 임산부 우선석이라고 제가 팻말을 하나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죠? 변동자석제에서 늦게 오는 임산부 저희 시차 출퇴근제 하거든요. 올 때 그러면 뭔가 출산 친화적 기업인데 제일 늦게 오면 그죠? 좋은 자리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임산부 우선석이라는 이걸 팻말 하나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임산부가 말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들께서 다른 팀장이 앉으면 몇 개월이야? 이렇게 배가 나왔잖아요. 당신 몇 개월이야? 왜 거기 앉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팻말 하나밖에 안 세워놨는데 우리 회사 출산 친화적이고 임산부한테 우선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 팻말 하나 때문에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이라고 하는 방법식은 꼭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각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묶어져서 우리 하나의 소통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저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육아휴직률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91.7%가 쓰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플렉서블한 시간 근무제를 갖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좀 더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업 문화를 바꾸게 하고 그래서 특히 소통이 원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 부담과 저출산 고령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이제 마쳐야 되네요. 제로 시간이 됐네요. 이완 킴볼의 조직의 창조성을 만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기획자가 저에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뭔가 근무 환경을 변화시킨 계기는 우리가 앞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시작됐던 거고요. 거기에 근무 환경의 변화 정착에 있어서 우리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들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ICT와 결합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정착 이후에는 부서 간의 조직 간에 굉장히 낮은 칸막이에서 딱 오면 옛날에는 이 팀에서 이 팀으로 가는 데 있어서 1년 걸렸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안 가니까. 근데 그 해당한 팀들을 모아놓으니까 매일매일 보는 거야. 고개만 들면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해지니까 업무 속도도 엄청 빨라졌죠. 사람들의 신뢰가 속도를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 조직에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간의 최근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